아까 사회 지문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과학기술 문제를 킬러 문제로 찝었을 것이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다만 이과 친구들한테 솔직히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 특히 생명이라든가 지구 과학 지문 같은 것들 나오면 알고 있는 개념이 지문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을 거거든. 참고로 그게 교육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즐거울 텐데 문제는 요즘 트렌드가 하도 과학기술에 많이 돼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저런 썰이 돌기 때문에 평가원 출제자 측에서도 트렌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여실하게 보이고 있어. 너희들 최근에 풀었던 육목평에서 오답률 1위 지문이 과학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 지문이었고요. 지난 수능이란다. 완전히 맞지? 작년 수능 때 여러분들 그 비스 지문 기억나? 오케이? 그게 1위였지? 참고로 과학기술에는 비컨이라는 게 나왔었어. 범위 측정하는 거 있잖아. 삼각형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 수능부터 지금까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난이도를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바꿔주고 대신 사회지문의 난이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학이 지금부터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절대 아니야. 인지문도 역시 오답률 베스트 10에는 항상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지. 자, 좀 짜증나졌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답률 13% 나오고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종로 6월 모의고사 그딴 식으로 해서 미안한데 혹시 종로 6월 풀어봤냐? 엉망진창이었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선생님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 국현쌤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DC 인사이트나 뭐 이런 사이트 가면 그 재수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모이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종로 6월 모의고사 616을 그렇게 많이 했대. 나 장수할 것 같아. 대답박을 부셔버려 이런 말도 다 들어가 있고, 이걸 문제라고 냈냐? 어려워. 잘해. 다들 마음 먹고 뭐 어렵게 됐다 보니까 진짜 어려웠거든. 아무튼 선생님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할 말은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지문이 그렇게 정답률 10몇 %가 나오는 미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오답률 베스트가 가도 잡아봐. 35번이 오답률 8위 문제였거든요. 정답률 47%예요.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는 맞을 수 있다는 뜻이고, 37번이 오답률 6인데 한 42%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 자, 37번 같은 유형은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생각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능을 2달여밖에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도대체 뭐에 대한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보자. 현재 내가 아직 2나 3이 확정이 안 됐다라고 치자. 내 목표가 2인데 3에서 2로 왔다 갔다 하거나, 내 목표가 1인데 1에서 2로 왔다 갔다 하거나, 내 목표가 3인데 3에서 4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미안하지만 제일 먼저 버릴 문제라고 봐.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맞는 상태에서 시간이 있으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풀어주는 문제지.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자, 그런 차원,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하게 예전처럼 과학 지문이니까 지문을 버려? 나 그 얘기 그때 절대 못한다는 얘기야. 지문에 일치분리치 문제, 어휘 문제, 기본적 추론 문제 정도는 다 풀어줘야 돼. 됐나? 지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기 적용 문제를 버리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적용 문제 3점짜리 3문제만 버리면 9점 날아가잖아. 선생님 9점이면 크죠? 매우 크죠? 근데 그 9점을 빼고 나머지를 다 받았으면 1등급 아니야.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그렇지?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알겠지? 하지만 선생님은 어쨌든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 전제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과학기술 질문 무슨 문제 나왔는지 빨리 체크해볼게. 첫 번째,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바로 가자. 지금 첫 번째 문제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변형된 일치분리치지, 그렇지? 근데 문제 자체가 문두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래. 그러면 이 녀석은 문제풀이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겠지? 한 문단 읽을 때마다 혹시 여기서 지워지는 거 있나? 보러 와야겠다. 됐어? 오케이? 아마 문단별로 하나씩 뭐가 하나 사라질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참고로 예전에는 이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문단의 순서를 따라갔었어.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읽어주시고, 대신 문제를 읽을 때 눈은 어디를 훑고 있는 거야? 세균은, 알코올 화합물은, 바이러스, 병원성 바이러스, 항미생물 1번부터 5번까지 문두에 예쁘게 통일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 젠장 정보량이 좀 많겠군 예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 35번 이해 싸움 문제죠. 이해와 적용 문제. 자, 선택지를 봐보면 또 고농도 에탄올은 하이퍼 염소산 소듐은 진균에 포자는 알킬 화재는 산화제가라고 있어요. 놀랍게도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과 또 다른 단어들이 또 미친 듯이 바라락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쯤이면 또 전략이 서야 돼. 오케이? 이거는 정보의 다양성이 높은 지문이구나. 지문의 구조가 뭐인지에 따라서 내가 머리를 굴릴 방식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문제의 종류가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칠 수 있지. 하나는 정보량으로 압박하는 문제.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육모편에서 풀었던 거. 육모편에서 풀었던 패턴. 뭐? 지문의 길이는 짧아. 근데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될 게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정보량의 많은 문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깃발을 잘 꼽아야 돼. 정보가 많으면 제일 좋은 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런 지문들이 내 머릿속에 탕탕탕 들어오는 레벨이 됐으면 선생님이랑 이러고 있진 않겠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다면 정보를 빨리 정돈해서 내가 문제 풀 때 필요한 요소를 빨리 뽑아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깃발 꼽기 나만의 표기법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세번 쳐놔. 과학 지문이잖아. 이퀄 나왔겠지. 이퀄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이퀄만큼 쳐놓고요. 새로운 정보들이 등장했을 때마다 뭐 깃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물결 밑줄을 쳐놓든지 네모를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나만의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추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문의 길이는 짧고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다면 지문을 이해하려고 용 쓰면서 넘어가야 돼. 한 문장 한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정리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되는 지문이야. 근데 이거와 다른 육모평의 지문들은 정리하고 이해하고 씹어 먹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지문이야. 그런 태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생각해 주자고. 알겠죠? 모든 문제를 똑같은 룰에 입각해서 풀지 마. 오케이? 수능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패턴이 하나씩 나와. 특히 화작에서는 무조건 하나 나오고. 기억하자고. 자, 정보량이 많구나 생각하시고요. 자, 36번 기억과 디귿에 대한 설명이에요. 36번.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빨리 눈치를 채고 멸균제, 감염 방지제, 소독제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지. 어떤 요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 이건 너무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었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을 때 특징들을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마킹을 하면서 이 녀석이 니은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똑같은지, 디귿으로 넘어갔을 때는 앞에 있는 기억, 니은과 또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셔야지. 실제로 선택지도 보면 모두 달리 표준 패턴이야 이거. 그치? 많이 물어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7번 문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보기 적용 문제다. 근데 보기 적용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단어는 다르다고 했었어. 보통 이 자리에 도표, 그래프, 그림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항목 싸움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항목의 요소들이 지문 속에 존재할 테니까. 근데 이 녀석은 항목이 아니라 제목만 살짝 눈으로 봐. 이걸 지금 꼼꼼하게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눈으로 훑어 읽으면서 항미생물 화학제, 알코올 화합물, 지질, 캡시드. 지문 읽을 때 지질과 캡시드는 신경 써야 되는 건가 봐 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물론 생명하는 친구들은 이게 지질과 캡시드가 뭔지 알고 있었겠지. 그치?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럼 머릿속에서 이것도 전략이야. 내가 지문 속에서 심층적으로 공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공차라는 표현은 좀 좋고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질이 뭔지도 모르겠고 캡시드였지 이름이. 캡시드. 선생님요? 처음 봤어요. 여기서 캡시드라는 단어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봤는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야. 이거 우리는 지금 국어 문제 푸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과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거 간에 비교가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네요. 어휘 문제는 없었고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존재한다. 파악하셨으면 이제 지문을 정리해야겠죠. 오케이? 자, 지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요 지문까지 하면 우리 독서 지문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독서 지문 마무리 짓고 이제 나머지 문학 지문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1문단부터 가볼게. 무슨 얘기인지 보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어. 자,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어.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이 우리 공호평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겠지. 그것 때문일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
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자,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자, 병원체도 뭐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설명했다. 눈이 반짝거려야 되는 요소 1번.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 구성 요소 안에 특징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특징들을 비교하는 선택지가 반드시 있는 거지. 한두 번밖에 없고 우리 이거. 그치? 구성 요소 설명했잖아. 근데 이쪽에서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란 말이 선생님이 지금 되게 신경 쓰이잖아. 이게 신경 쓰이는 게 기술이라고 얘들아. 뒤쪽에서 이 지질이 중요했었으니까. 오케이? 자, 세포막은 뭐가 주성분이야? 지질이 주성분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는 이중층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자,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놨어. 세균과 진균이라는 녀석은 세포벽의 바깥 지점에 세포벽의 바깥 지점에 세포벽 아니 잠깐만 잘못 말했네.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막 밖에 벽이 있어. 그리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표면에는 자 세포막 대신이란 말 썼지. 이거 문제 내고 싶은 거 아니야 거의? 얘는 세포막이라며. 그 세포막 밖에 벽이 있는데 바이러스의 표면이야. 표면에는 뭐 대신에 세포막 대신에 세포막 X 대신 뭐가 있는 거야? 캡시드 떴네. 그치? 캡시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이 녀석은 참고로 단백질이에요. 오케이? 이 녀석들이 덮여 있습니다. 자, 세포 진균과 바이러스의 공차를 설명하고 있네요. 차이점, 선택지의 100% 확률로 등장. 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도 껌이어야 돼. 자, 구분해 주시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높인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바이러스 중에서 캡시드 외부에 외부 맞지? 캡시드 외부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중에서 그렇지? 자, 이렇게 특징이 잡혔고요.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나 열,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 녀석의 특징은 열 등에 저항하는 포자를 만들 수 있대요. 특징 정리입니다. 됐죠? 오케이, 타달락 다 됐으니까 뭔가 말이 많아. 뭔가 많은데 항목이 많은데 항목들을 지금 일일이 다 암기하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표지판을 잘 구워놓으라고. 지금 여기다가 세포 진균하고 바이러스 표면 사이에 세모를 치시든 아니면 요 녀석을 묶어놓고 요 녀석과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넣으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디테일한 건 마음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분명히 뭐 하나가 나왔을 거야. 오케이? 왜냐면 생명체의 일반적 구성 요소는 세포막이라며. 그리고 세포막이 지질로 돼 있다며. 근데 이 녀석은 세포막이 없고 대신에 캡시드가 있는 거잖아. 그치? 1문단 읽었습니다. 자, 34번 기술 발휘해야지. 34번 넘어가 보는 거야. 지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지워지는 게 있니? 3번이 지워지지.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워지십니까? 그치? 달리고. 자, 계속 갑니다. 2번. 자, 이게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기본 지식을 전제로 깔아준 거야. 보통 과학기술 지문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A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A를 알려면 X를 알아야 되거든 얘들아. X 좀 설명해 볼게. 하면서 X를 다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A가 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마찬가지 패턴이잖아.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대요. 항미생물 화학제. 우리 학원 1층 입구에 놓여있는 그 말통에 들어있는 그 소독약, 쉽게 말하자면 소독약 그거죠. 이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게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자, 특징이잖아, 얘들아. 녀석의 특징이 뭐예요? 병원체의 공통구조, 병원체가 갖는 공통적인 구조를 파괴해. 그래서 이거를 작살내서 자연스럽게 광범위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광범위 효과. 아, 소독약이란 뭔가를 설명하는 지문이었구나. 예상되죠? 자, 그러나 차이점 눈 반짝.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진 않으므로,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완전한 동일은 없잖아. 완전히 동일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지.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네. 그죠? 오케이? 일단은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 공통구조를 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거겠지. 자, 이 문단 읽었습니다. 자, 이 문단 34번 문제 또 하나 지우러 가야 돼. 몇 번 지워지니? 5번 지워지잖아.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데요? 병원체의 공통적 구조를 조지기 때문이지. 됐나? 지금 봐봐. 이 녀석을 나중에 따로따로 와서 풀었다고 생각해봐. 34번을 일단 풀었다고 치자고. 그럼 35번 풀 때쯤이면 또 기억 안 나서 또 와 있을걸? 35번에 3번쯤 읽었을 땐 또 확인해야 될걸?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일이 벌이지 않도록 하나라도 줄이는 거야. 그쵸? 그 노력을 이해해주세요. 자, 3단락 가볼게요. 3단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라는 게 있어요. 오호, 드디어 비교 문제가 떴다. 그지? 그러면 비교할 생각하면서 기억, 멸균제부터 볼게. 자, 이 멸균제는 정의가 특징이 뭐예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예요. 오케이.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다 죽여버려. 약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걸 지문을 보면서 리스테린. 리스테린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 닭을 하면은 여러분들 입속이 막 바짝 마른 느낌 들지 않냐? 막 건조해지는 느낌? 알코올 성분 때문에 다 날아가는 느낌? 실제로 다 날아가서 그래요. 거기서 보면 99.9% 살균 효과라고 부르잖아. 균이 다 죽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균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 균상들을 안쪽을 다 조져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다 불질러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멸균제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니은 감염 방지제라는 게 있어요. 니은 감염 방지제. 이건 또 뭐냐면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켜. 이거는 포자를 마이너스 제외한 병원체. 봐봐. 이건 너무 대놓고 차이점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병원이나 공공시설 가정 방역에 사용합니다. 그쵸? 이 녀석은 시설 방역에 사용합니다. 우리 학원에도 감염 방지제가 있겠네? 예상되죠? 그죠?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감염 방지제 중에서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서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디귿 소독제라고 부르는데. 소독제. 소독제는 정의가 뭔데? 미음 중에서 독성이 약한 녀석을 말한다. 그리고 소독제는 이건데, 자, 그 다음 문장이 선생님이 요즘 말씀드리는 또 나오는 그거. 자, 선생님 아까도 사회지문 얘기하면서 디테일 싸움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여기도 디테일 싸움이 하나 나왔을 거야. 사람의 세포막 도! 지질성분이에요. 오케이? 사람의 세포막도 도 지질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숨어있는 정보들이 신경 써야 돼. 요즘에는 이제 보조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보조사나 모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이렇게 모든 이런 식의 수식어들을 잘 봐야 돼. 옛날에는 그 단어 자체가 대립됐어. 오케이? 아니면 대립의 표시를 딱 심어줬어. 이와 달리. 그러나 이랬었는데, 물론 지금 지문에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는 요즘 자꾸 그런 식으로 숨는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 갔어? 병원체의 세포막도 지질이 주성분인데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이 주성분이 되잖아.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소독약을 뒤집었으면 내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조절당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독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해 성분, 지질을 녹이는 성분이 포함되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에 눈에 들어가거나 목을 넘겨거나 점막줄이잖아, 그치?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담하라고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요소들이 나와 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녀석은 주의해야 되고요.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되죠. 아하, 요게 화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36번 풀러가야지. 아, 잠깐만. 34번에서 지워지는 거 있나 볼까? 34번. 자, 가볼게. 4번.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은 뭐가 있죠? 멸균제랑 감염방지제랑 소독제가 있다는 거 방금 확인했지. 봐봐. 벌써 3개 지워졌어요. 그쵸? 감 잡히십니까? 지웠고 지금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36번을 지금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가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용해. 야, 이건 거의 주는 문제 아니야? 이거 너무 대놓고 나와 있었잖아. 1번도 아니지. 그치? 됐냐? 2번. 기어가 디귿은 모두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상처 조절에 사용할 수 있대. 자, 봐봐.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소독제뿐이었지. 오케이, 니은 땡. 2번 땡. 3번. 니은 디귿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답인데 요즘 답이 연결되는 고리를 잘 봤으면 좋겠어. 지금 봐봐. 니은과 디귿의 모두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뭐예요? 항미생물 화학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특징이 뭐라고 했었냐면 병원체의 공통적 구조를 건드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했었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공통점을 건드린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살균 효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됐나? 이 세 개는 공통점 항미생물 화학제이다. 차이점 살균 효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잖아. 연결고리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봐줬으면 좋겠어. 됐죠? 오케이. 3번 답 잡아주시고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블라블라 사면시킬 수 없을까? 야, 기억이 제일 센 거야. 멸균제야 얘. 제일 센 애라고. 포자까지 죽이는 애야. 그죠?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잠깐만. 니은이 디귿과 달리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죠. 디귿도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나마 독성이 약하다고 했지 독성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됐죠? 오케이. 36번 풀었잖아. 봐봐, 우리는 지문을 아직 절반밖에 안 읽었어. 근데 문제의 답은 하나 벌써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답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됐잖아. 2개 남았잖아. 됐지? 이렇게 즐겁게 읽어나가 주시면 돼요. 근데 즐겁게 읽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숨이 막힌다고요? 그럼 일단 잠깐 냅두고 숨 쉬고 다음 문제 푸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단락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항미생물 이 녀석의 작용 기제를 설명하겠대. 실제로 작동원리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자는 거네. 자, 그러면 작동원리 한번 살펴봅시다. 목 아프시. 자, 이 작용 기제는요. 작용 기제라는 말을 조금 되게 있어 보이나? 이것도 착각이야. 영어만 쓰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야. 메커니즘. 메커니즘. 작용기제. 자,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자, 이거 A.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B는 내부에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이 있대요. 야, 이건 대놓고 차이점이잖아. 하나는 표면작용, 하나는 내부작용이네. 자, 근데 참고로 많은 경우에는 두 기제는 실은 함께 작용하는 게 맞아요. 함께 작용을 하지만 일단 자,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은 지금 고농도 에탄올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참고로 이 녀석이 여기랑 연결되는 걸 거야. 고농도 에탄올, 이건 뭐라고 한다? 알코올 화합물이다. 에탄올. 여러분들 그 소독용 에탄올 집에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그거 병원에서 아니 약국에서 300원 주면 살 거야. 아주 싸게 살 수 있고, 참고로 이 녀석은 희석돼 있는 겁니다. 물이랑 함께.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그냥 바로 그 솜이나 거즈 같은 거 얇고 묻혀가지고 닦으면 되는 그런 것들. 집에 이런 것들은 항상 상비해 두세요. 자, 아무튼 이런 알코올 화합물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자, 이 녀석의 기능이에요. 기능은요, 지질을 용해시키고 녹여버리고, 또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단백질은 변성시키고요. 또 세 번째,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킵니다. 세포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거는 병원성 세균일 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요,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는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크다. 이 녀석의 특징 2. 오케이? 지질 피막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에 효과가 크대요. 왜냐면요, 지질을 용해시켜 버리니까요. 오케이? 근데 참고로 앞에서 했던 얘기랑 연결을 시켜보자면, 지질이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진균은 지질이 밖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지질을 녹이고 들어가서 애를 파괴시키겠지. 충분히 잘 작동할 것 같아, 세균이나 진균에는. 하지만 바이러스라면 얘기가 다른 거야, 그치? 하지만 바이러스도 얘는 될 거야, 아마도. 왜냐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 단백질을 변성시킨다고 했어. 근데 그 단백질은 캡시드가 단백질이거든. 그치? 이상하시면서 가봐. 이때 지질 피막은, 자, 갑자기 또 지질 피막에 대한 설명합니다. 잠깐만, 이거 좀 밑으로 내릴게. 참고, 지질 피막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보가 많아.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자,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병원성 바이러스가 살면역을 관여시키는 과정에서, 자, 병원성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있어서 아주 역할이 커. 그래서 지질 피막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지질 피막을 컨트롤하는 고농도 에탄올은 아주 큰 효과를 지닌다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났을 때 에탄올을 바르면 하잖아. 그치? 아프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라도 균을 죽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내 균도 죽지만. 오케이? 자, 또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이 고농도 에탄올은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이 지질 피막이 언제 있을, 뭐 할 때? 있을 때 효과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과 상관없이, 유무와 관계없이 바이러스 어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이라는 게 있대요. 하이포염소산 소듐. 자, 우리가 앞에 문제들에서 읽었던 단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다. 그쵸? 하나씩 깃발 잘 꽂고 계세요, 지금. 자, 세트예요, 세트. 이 녀석은요, 산화제인데요. 이 녀석은 산화제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차이점은 참고, 이 녀석은 지질 피막과 무관하게 작동을 잘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구나. 지질 피막을 녹이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병원체를 잡는 건 고농도 에탄올. 근데 지질 피막과 상관없이 또 잘 잡을 수 있는 게 있어. 하이퍼염소산 소듐이라는 게 있나 봐. 됐죠? 계속. 이 녀석은요,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인 이 녀석은 바이러스의 공통적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의 특징이 뭐예요? 캡시드 손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만들 수 있죠. 됐어요? 좋아. 표면 손상 얘기가 끝났어. 다음 단락 넘어가도 되지, 이제? 5단락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가 5단락이죠. 자, 한 단락 지웠으니까 우리 몇 번? 33번 풀러 가야지. 그지? 자, 34번. 병원성 세균은 잠깐만. 지금 1번하고 2번이 남았어. 그치, 여러분들? 맞죠? 1, 2번 중에서 방금 알코올 화합물 얘기 봤잖아. 알코올 화합물, 고농도 에탄올. 이 녀석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나요? 네, 매우 있어요. 특히 언제? 지질 피막이 있는 경우에라고 했었지. 오케이? 2번 지워졌고 1번이 답이네. 병원성 세균이 감염시키는 과정. 자, 그런데 솔직히 5단락까지 봐야 되는 게 맞긴 하지. 근데 5단락 굳이 안 봐도 이건 답인 것 같지 안 보이지 않냐? 내가 앞에서 판단했던 것들이 맞다면 이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녀석들이야. 확인하기 위해서 저 가슴 한켠에 의구심 하나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가면 돼. 이제 하나 지웠다. 심지어 2개 지웠다.
맞지? 우리는 마지막 문단을 읽자마자 35번도 풀릴 거라는 걸 알아. 됐어? 그럼 즐거운 기분으로 풀어달라고. 자, 5단락 읽읍시다. B는 뭐냐면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면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부 침투 사례죠.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동시작용이라고 했어. 그치? 자, 내부 침투에 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하는데 알킬 화제와 산화제라는 게 있나 봐. 일단 읽어볼게. 참고로 이 두 가지는 내부로 침투를 해서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는 거야. 오케이? 이 녀석은 침투를 해서 물질의 대사를 정지시키는 거지. 대사가 정지된다는 얘기는 뭐 에너지원을 흡수해서 배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는 뜻이야. 그치? 자, 가보자.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하면서 쓸게. 글루타르 알데히드. 난 포름알데히드는 들어봤어. 이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별별 다 있어 참. 이 녀석과 같은 알킬 화제가. 오케이, 이 녀석은 뭐예요? 알킬 화제야. 야, 요즘에는 알카일이라고 안 하고 알킬이라고 하니? 나도 잘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요오드가 아이오딘인 것부터도 이미 충격인데 뭐라지? 그 친성분 아밀라제가 더 이상 아니라면서. 아밀레이스? 맞냐? 아밀레이즈? 스? 아, 야, 그게 뭐야? 아무튼 간에 왜 이렇게 바꾸대 이름을? 야,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왜 바뀐 거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학계의 중심축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미국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니? 그런 게 있나 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알데히드, 알킬화제. 아마 이게 산화제랑 세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 그냥 문제 풀 때. 자, 아무튼 이 녀석은요. 자,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을 결합시키면, 자, 이 녀석은 작동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어? 먼저 이 녀석은 다시 알킬 작용기를 플러스 뭐라? 아까 얘기했던 캡사이드가 아니 뭐였냐? 캡시드와 같은 녀석들이지. 단백질을 결합시키면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과 변성돼요.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죠. 성질이 변하게 돼서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기능 상실로 이끌어. 그리고 두 번째 알킬 작용기를 이번에는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플러스 핵산 염기에 결합시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경우에는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이건 변화야. 비정상 구조.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하지. 이 녀석은 유전자 복제와 등등등을 교란한다. 오케이? 자, 이런 거구나. 단백질이랑 결합한 결과로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핵산염기랑 결합한 결과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DNA를 바꾸는 거니까. 됐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글루타르 알데히드는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산화제인 하이포염수산소. 잠깐만. 이것을 여기서 봤던 애 아님? 그치? 눈치채야. 분명히 문제를 써먹겠죠. 나라도 쓰겠네.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무슨 제야? 산화제야. 그래서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고? 병원 내에서 불특정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이 녀석의 기능은 불특정 단백질을 산화시킨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하고, 그치? 그래서 그 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당연히 밥을 못 먹으니까, 그치? 사열에 이르게 한다. 다 길었다. 다 봤어요. 됐나?
오케이? 자, 방금 질문 다 읽었으니까 34번. 병원성 세균이 감염시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넘어가면 되지 이제? 자, 이제 몇 번? 35번을 풀어야지.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가 선택지화되고 있는지를 받아가는 얘기야. 볼까? 1번. 고농도 에탄올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이 녀석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이 있는 경우, 야, 정리했던 그대로잖아. 오케이? 정보량이 많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정도 내놓고 보니까 쉽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보기 쉬우라고 막 색깔별로 구분해서 리스트업해서 드렸으니까 더 한눈에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급가를 잘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면선상과 내부 침투라고 하는 건 뭐 동그라미 치고 이걸 동그라미 치고 세모 쳤다고 치자.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는 물결 밑줄 정도 라인들로 같은 라인이라게 보여야 돼. 그 특징들은 뭐 V 체크 정도만 해놓는 거지. 이걸 다 밑줄 치면 너무 많으니까. 이해했어?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2번 가볼게.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예상대로예요. 너무 즐겁지 않니?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놓고 답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어? 그런 느낌 안 들었어? 조절한 거야. 조절한 거야. 지금 하이포염소산 소듐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면 손상 노 하면서 내부 침투 도 하는 거야. 지문의 구조가 보였다면 2번이 답에게 빨리 벌써 답았다는 거지. 구조가 보인다면. 됐어? 내부가 아니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3번.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잠깐만. 포자는 저항성이 강한 얘기가 뜬금없지만 여기 있었어. 그죠? 왜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있어요. 그죠? 왠지 모를 것까지는 없지. 너희들 헷갈리라고 하는 거지 뭐. 4번. 알키로아제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키로아제는 글루타르 알데히드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은요. 핵산의 염기에 알키로아제를 집어넣어서 비정상으로 만들고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이거는 지문 속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 됐죠? 마지막 5번입니다. 산화자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산화제가 뭐였지? 하이포염소산 또 나왔잖아. 얘는 두 군데 다 있었잖아. 그래서 이 두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게 작용하기 때문이야.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니?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캡시드였잖아. 단백질. 오케이? 캡시드라고 하는 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표면선상 이 녀석과 또 여기서도 단백질을 산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단백질. 오케이? 답은 5번. 아니 5번이 난다. 5번은 맞는 얘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문제를 넘어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지금 너희들한테 마지막 문제를 풀자만 하고 강권하는 게 절대 아니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시간이 남았어요. 저 이번에 제가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한 문제를 맞춰서 전 등급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한 즐거운 풀러가는 거지. 아, 그런 기분 들면 되게 기분 좋다 얘들아.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국어 시간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도 자연스럽게 연장이 된다고. 문제가. 이 국어가 첫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주는 효과이기도 해. 자,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어떤 친구 얘기한 적이 있었지? 수능 보러 갔는데 국어 시험을 봤는데 불수능이었거든. 국어 시험을 보다가 나갔다고 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2등급이라고 했었고요. 선생님 뻥치는 거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사례라는 거.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라는 거. 주의로. 아무튼 간에. 자, 그래요. 37번 풀러 가봅시다. 이 문제가 뭘 의도하는 건지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읽어볼게. 보기는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간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이 알코올 화합물 어디다 써다니? 오케이, 요거 가지고 적용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죠? 참고로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얘도 하고 때문일 거야. 그래서 만든 거야. 가볼게. 자, 이 A를 뭐 했대요? 변환시켰답니다. 한 번만 더 써볼게. 자, 이거를 우리가 용제이니까 우리는 프로젝트 X라고 하자. X라는 용제를 만들었어. X 용제는 1번 효과 지질을 용해시킬 수 있고 2번 효과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으며 3번 효과 뭐가 있었지? 세포 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런 녀석들에게 영향을 주는 녀석이야. 됐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가지고 X1, X2, X3라고 하는 임상 약제를 개발한 거야 지금. 코로나 약제 개발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오케이? 응. 자, 결과 1번을 X1 약제라고 하자. 그 다음에 X2, X3 약제를 만드는 상황들이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건 선생님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이 녀석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이라고 했는데 이 뒤가 공통적이지 않은 걸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뭔 줄 알아? 기준점이 2개 이상이야. 비교해야 될 게 2개 이상이 됐다고. 단순하게 A가 커졌고 B가 작아졌으니까 차이점이 늘어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A를 크게 만드는 효과를 줄였어. 이렇게 만들면 헷갈리잖아. 오케이? 문장 잘 보시라고.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이 1번 성분이 있는데 이 1번을 약화시켜서 B를 얻은 거야. 자, 1 다운 2 3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X1을 다시 다른 말로 B라고 불러. 됐지? 이걸 A라고 부르고요. 되셨나요? 따라오고 있어? 응. 자, 두 번째 A에서는 이번에는 A에서야.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켰대. 눈치채세요. 캡시드라는 단어를 어디랑 연결해야 돼? 캡시드는 단백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오케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시켰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A에서니까 1번은 그대로고 2번 강화 버전 3번은 그대로죠. 이게 바로 C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C 약제입니다. 되셨나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왜 만들고 있는 건지 눈치챘어? 어렵잖아. 이대로 놓고 비교하면 쉽지가 않아. 단순화시키는 거야, 선생님은.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고. 잠깐만요. 음식이 왔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층에 두고 가신대. 요거 풀고 가지러 가자. 자, 아무튼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시켰답니다. 됐죠? 세 번째, 이번엔 또 조심해야 될 건 이번에는 A를 바꾼 게 아니라 B를 바꾼 거야. 오케이? B에서 캡시드 손상 기능을 강화시켰어. 그러면 여기서 바꾼 거니까 1 다운 다음에 2 업 3이구나. 그리고 요거를 D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하는구나. 아, 네? 잠깐 뭐 빠져? 아, 1다운이지 그치? 미쳤나봐요? 1다운. 그래야 다들 열심히 듣고 있구나. 한번 테스트해 보았어. 자, 어떡하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아,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됐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추론해내세요. 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학생의 추론이야. 이거 가지고 결론을 냈어. 화합물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보자면 하면서 이 세 가지, 아니 이 네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겠지. 근데 비교의 대상이 뭐예요? 다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방역 효과라는 녀석과 하나 더 안전성이라는 녀석이 있어. 다 썼네. 진짜. 잠깐만. 안전성. 만성이랑 공부하러 왔을까? 에어팟 껴서 못 뭐라고? 에어팟 껴서 못 바로 나가. 선생님 혼자 말한 건데 방금 지나갔니? 선생님 여기 보면서 얘기했잖아. 못 봤어. 만성이 공부하러 왔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 이 말 번역해줘야 돼. 방역 효과와 안전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주셔야 해요. 방역 효과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야? 세균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야. 오케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없애는 능력. 즉 우리가 여기서 강화되길 원하는 능력이야. 그치? 그런데 안전성을 눈치를 또 빨리 채야 돼. 그럼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사람에게 안전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쪽은 사람의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 그런데 선생님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한 거야. 이거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야 지금. 사람의 세포막이 뭐라고 했었어? 아까 지질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질을 녹이는 성분은 우리 인체에도 유해한 거겠네?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사람도 죽일 거야. 그럼 이게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겠지.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 맞죠? 자,
요런 시스템인 걸 이해하고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요거를 가지고 넣어보면 되는 거야. 가볼게. B는 A에 비해. 자, 누구를 비교하래? 얘랑 두 개를 비교하래? 지금 A와 B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입니다. 즉, 지질을 녹이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화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화되면 안전성은 뭐 됐을까? 높아질 거야. 그런 말 했지? 지질을 손상시켰는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지 뭐. 사람의 세포부터 지질이니까. 근데 이 녀석을 잠깐 말이 꼬였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미안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지질을 녹이는 성분이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약화나 강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버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성분과 관련된 이 지질을 녹이는 어떤 성분 약제가 강화되면 뭐에 좋은 거야? 방역 효과에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화되면 방역 효과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약화되면 뭐에 좋아지는 거야? 안전성이 좋아지는 거네? 그럼 잡혔나요? 사람의 표면이 지질이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 B가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을 거래요. 왜요? 지질을 덜 녹일 거잖아. 약화됐으니까. 그러면 방역 효과는 낮아지겠지만 대신에 안전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겠지. 이게 문제가 의도가 뭔지 이해되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답은 나올 거야. 2번 가볼게. C는 A에 비해. 자, 이번엔 C랑 A에 비교하는 거야. C와 A는 뭐가 차이가 있죠? 2번.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강화됐는가의 여부야. 그쵸? 가볼게. 얘들아,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말했어. 자, 번역해주세요.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뭘 말하는 거야? 번역해. 지질 피막이 없대요. 지질이 아니고 뭐가 있는 거야? 캡시드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건. 요 녀석은 세포막이 없는 대신에 캡시드가 있다며. 눈치챘어? 그러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캡시드가 있는 바이러스야. 근데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강화됐겠지. 그럼 이 녀석은 방역 효과는 더 크지. 됐어? 하지만 인체에 대한 성분, 즉 1번 연결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 동일한 거지. 인체 방역 효과는 동일하고 하지만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늘어났으니까 방역 효과가 늘어나겠지. 됐나? 세 번째.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자, 지질 피막이 있대요. 이건 지질이야. 이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대요. 자, C랑 B를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 자, C가 지질 피막이 있는 경우에는 잘 봐봐. 이 녀석은 손상시키는 힘을 약화시킨 버전이니까 약화시킨 버전과 그냥 버전 중에 뭐가 더 센 거야? 그냥 버전이 더 세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방역 효과는 더 클 수 있어. 근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같은 거야? 아니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C가 더 뭐한 거야? 위험한 거지? 됐네? 3번 잡았네? 아싸.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 푸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4번 D랑 A를 비교해야 돼. 자, D랑 A입니다. 이 녀석은 뭐가 차이점이야? 이거는 복잡해. 1번 성분은 다운시켰고 2번 성분은 강화시켰어. 그치? 오케이? 자, 가볼게.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캡시드. 이 녀석은 D는 캡시드에 대한 방역 효과가 높을 거예요. 맞나요? 왜요? 캡시드를 녹이는 2번이 강화됐으니까요. 됐죠? 그런데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동시에 높을까요? 그쵸? 1번은 약화시켰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D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런가요? 아니죠. 이건 이제 지질 피막이 없는, 오케이? 캡시딘 성분에 유효한 아주 좋은 제품이겠지만 바이러스는 잡겠지만 세균이나 진균은 못 잡겠지. 그쵸? 예상 대치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D는 B에 비해 이 두 개를 비교해. 자, D랑 B를 비교해보면 1번이 B가 다운 버전, D는 2번 업 버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동일한 겁니다. 그쵸?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다른 말을 뭐라고 한다니까? 캡시드. 캡시드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클 겁니다. 맞죠? 2번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죠? 왜요? 1 다운이 동일한 상태니까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였군.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과학 지문을 풀어봤습니다. 자,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이렇게 빡시게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상태로 변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가 맞는 상태의 조건에서 뒤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봐. 물론 선생님 찍었는데 맞았어요. 찍었는데 맞았으면 대박이지. 참고로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뭐 이런 거잖아. 수능 때 두 분 다 써야 돼. 지금 6목표 9목표인데 선생님 찍었는데 맞았어요.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운을 내가 원하는 데 배치할 수 있다면 내가 운 수치, 럭 수치를 예비 포인트로 10포인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럭은 수능에서 써야지. 그지? 아무튼 그런 운은 나중에 함께 하길 바라고 친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자, 일단 과학 지문까지 독서 지문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두 명 정도만 내려가서 좀 챙겨오자고요. 자, 일단 끊어갈게요.